이 미국도 지금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좌파가 단결해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6일 워싱턴 랠리에 참가한 제미 목사가 트럼프 지지자 입장에서 쓴 기고문입니다. 미국의 분열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 대결이 기독교 대 반기독교 대결로 기결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두 개로 갈라져 버렸나? 참으로 쉬운 듯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두 개의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치러진 대선은 미국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진영 논리를 이루려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공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합동의회는 선거인단 투표를 확정함으로써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집회에 참석하여 불법 선거에 항의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프리덤 파크에서 워싱턴 마 뉴먼트까지 100만 명 이상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 분위기는 마치 봄 서풍 나온 것처럼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서로 웃어주며 모르는 이들과도 함께 서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 열정적인 연설과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와 함께 집회는 끝났습니다. 집회 후 우리 부부는 집으로 향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집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고 했습니다. 아연 실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지금 들리는 소식은 안티파의 공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이나 한 듯이 주류 언론들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상원 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확정 과정에서 각 주별 선거인단 확정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때 저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수많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은 물론 미치 매커넬을 비롯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국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민주당의 바이든과 해리스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1980년대 이래 집요한 동성애 교회 내 합법화 시도, 주류 언론의 거짓 보도, 편파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유학 온 1981년 미국의 모습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주일에는 식품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히 기독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미국 교회들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학적 차이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류 신학교들은 18세기 이성론이 머리를 들면서 작용화되어 갔습니다. 소위 고등 비평론을 앞세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했으나 이제는 신학이 철학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교회는 자연히 두 개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복음주의 교단과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리버럴 에큐메니칼 그룹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이므로 교단의 신학적 배경에 따라 그에 속한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져서 그들은 각각 정치, 사회, 문화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몸담고 30년 이상을 목회해온 미연합 감리교회는 1968년에 메서드 에피셔펄
처치와 에반젤리컬 유나이티드 브리드런 철치가 연합하여 생긴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하고 에반젤리칼이 이렇게 연합해서 생긴 교단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 총회 때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안수도 허락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1980년도에 벌써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날치기 시작했네요. 그러자 1984년 총회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감리교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 이후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안건이 지금까지 40년간 지속적으로 최상위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후로 교단은 총회 때마다 엄청난 내부 분열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교인들이 교단을 떠나고 청년 목회자들의 숫자는 부족해졌습니다. 지금도 교인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국 장로교단, 성공회, 루터교 등과 같은 소위 주류교단의 공통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내년 총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갈라질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도전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5교회가 세속에 물든 것을 주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고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꾸짖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름 돋는 워싱턴 기득권. 미국은 양당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워싱턴을 중심으로 오랜 동안 기성 정치인들은 여야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 집단인 워싱턴 기득권을 형성했습니다. 많은 기성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복지보다 자신들의 정당 및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이후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어놓은 대선 공약을 보면 별로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투표자들의 관심은 저하되어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 성공함으로 정치에 발을 디디면서 미 종계는 엄청난 도전을 맞았습니다. 주류 언론들도 그를 달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돌풍을 몰고 온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 이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외교 정책에서 엄청난 다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보연구소의 빅터 헨슨이 말하기를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은 동맹국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놓았습니다. 트럼프 당이라고까지 합니다. 어떤 하원 의원은 향후 새로운 당의 출연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 색깔이 차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보수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4년간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트럼프 지지층은 2020년 대선에서 보여주듯 대폭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수주의 기독교인 78%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애초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히 다른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선전에서 나는 트럼프의 재선을 확신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의 공약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래 미국 정치에 새로운 기운을 가져왔습니다. 빅터 헨슨은 이를 두고 트럼피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혼을 구하기 Saving the Soul of America라는 아리송한 슬로건을 가지고 나와 국민들의 감성에 자극하는 좌파적 성향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런 선거 구도에서 유권자들은 극명하게 다른 두 개의 집단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번 선거 후 선거 참관인들은 선거에 의심되는 상황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음을 보고했고 트럼프는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거센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재판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는 꽃은커녕 온갖 술수가 난무한 청성 없는 전쟁판이었습니다. 미국이 양분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선거였습니다.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백악관을 차지하였고 트럼프는 그 많은 업적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여지 없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다원주의와 미디어가 불러온 미국적 가치 파괴. 첫 번째는 다원주의의 소산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과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 의견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양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1980년대에 제게 어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다양한 사회인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포해야 한다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이 말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구원론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자금에는 PC, 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했지요. 지금은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단의 헌법을 깨뜨리는 불복의 행동들도 서슴없이 행하는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그룹이나 생각이 나오면 점차 양극단으로 줄을 서버립니다. 인권운동이 일어난 후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엔 성혁명이 일어났고 이어 동성애 해방,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체성의 정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 가면을 쓰고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다양한 추세들이 하나씩 모여 좌파 진영을 구축하고 전통적인 가치들을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놀란 메카시 교수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정당 중심으로 양분돼 미국의 의회는 다원화 현상을 보였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즉 자유주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에 가까워지고 보수 성향의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공화당의 당론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천부 인권과 생명 중시, 반세금, 반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공화당이고 인간의 선택 중시, 규제 중심, 분배 중심, 연방정부 중심은 민주당으로 국단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하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 단위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미국이 이제는 남북전쟁 당시의 수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미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PEW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후 인종차별, 이민, 국제외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로 당파적 분열이 더 양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인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평균 36%로 1994년 15%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아젠다 중심으로 사람들이 양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 스탠퍼드 대학의 산터 아이엔거 교수의 연구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양극단의 사람들이 의견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감정의 표시가 안티파나, BLM, 블랙 라이프 매터 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두고 양극단의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미디어 혁명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대통령 연구소장 바바라 페리는 말하기를 우리는 혐오적인 남북전쟁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보다 더 당파적이고 양극화된 지경에 이르렀다. 반세기 전만 해도 한 사건이 나면 수백만 명의 시선이 오직 지도자들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당시 닉슨 대통령과
월터 크론카이트 기자가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고 당시 62%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미디어 혁명으로 사람들의 정보 소비와 공유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서로의 도덕적 분노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양국 간의 차이는 더욱 깊어지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완전히 상반되는 뉴스 매체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재선에 실패한 성공한 대통령 트럼프, 마지막으로 이런 분리에 국가적 충격을 가져온 것은 트럼피즘의 등장입니다. 빅터 헨스는 트럼피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글에서 트럼프가 나타나 기존의 워싱턴 질서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실콘 좋건 이제는 공화당 내에는 민주당과 야합하는 특권층이 있고 새로운 트럼프 공화당 세력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미국 내의 산업을 육성 장려하고 국경을 강화하여 불법 이민을 봉쇄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동맹국가의 공평한 책임 분담을 요청했고 중국의 1대1를 봉쇄했고 인도 태평양 군사동맹 등의 업적,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 종결, 세계 최대 산유국 위치로 중동 의존도 탈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이전, 이란, 북한 등과의 외교 성과, 국내 산업 부활로 청년 실업 최소화 등 4년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부정선거로 백악관을 떠나야 하지만 트럼피즘은 더욱 공고해져서 워싱턴 기득권과 일전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피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를 위해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자는 것이며 둘째는 실질적인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줌으로써 청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트럼피즘은 공화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층의 의견을 더 공고히 하여 정통적인 공화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트럼프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귀향하게 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글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사회적 악이 횡행했음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TV를 켜면 동성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도덕과 윤리가 더욱 땅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강요 중에 동성애자를 택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교회와 복음주의자들을 위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빅터 헨스는 향후 트럼피즘은 공화당 내에 부시, 맥케인, 롬니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공화당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책과 철학에서 완전히 비교가 될 정도로 다른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독교 세력 대 반기독교 세력의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세속적 가치관은 한마디로 반기독교적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와 마르크시즘이 다시 살아나 유령처럼 떠들며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 마귀의 음모는 창세 이래로 정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숨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거의 판박이 같은 부정선거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상급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 장차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최후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시다. 오윤호 전 미국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목사,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다소 길었는데요. 정말 이거를 제가 따로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을 파괴시키고 있는,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미국을 타락시킨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김순규 전 국정원장님께서 책을 번역하셔가지고 내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서점에 가셔서 꼭 찾아보십시오. 이 책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가 보이고 미국을 무너뜨린 그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우파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뭐 동맹국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우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분열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정확한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 안목은 누가 주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미국이 위대해진 것은 바로 그 선교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해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 병들어 가고 있는 가장 그 근원이 뭐냐? 바로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시즘이 뭐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성혁명을 통해서 이 프리섹스를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를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경 절대주의를 내세우면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 막시즘의 그 절정입니다. 지금 환경을 핑계대서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가는 거죠. 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는 트럼피즘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는 승만이즘이 생겼다. 승만이즘을 독립정신은 정말 승만이즘을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걸작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1904년도에 감옥에서 쓰신 그 독립정신을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그 이승만을 그러면 이해할 수 있고 이 유시민이 같은 이런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발에 때마도 못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인간이 감히 무능하다고 폄하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분이셨고 대한민국은 이 승만이즘을 찾아서 독립정신, 인디펜던트 스프릿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승만이즘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학자 여러분 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무식해서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철학자들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웃시민 같은 인간들이 다시는 떠들지 못하게 제발 좀 일 좀 합시다. 일 좀 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명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최승용님 거지 발사계 같은 예 이거 저 평양 북한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맨날 거지 발사계 같은 거더라. 세상에 더러운 놈들을 얘기할 때 거지 발사계라 그러죠. 예, 제가 또 뭐 좀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죠. 상품 소개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50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선물 세트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싸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다 이렇게 포장을 별도로 또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막 낱개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뭐 10,000원대고요. 너무 비싸지 않고 예, 이게 해보니까 이게 뭐 인건비도 잘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통일약과 또 여러분들께서 좀 예, 뭐 좀 그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동나밥상 예, 통일약과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통일약과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사실은 폐업하고 싶어요. 저도 힘들어가지고 그 폐업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폐업 안 하냐? 아까워서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이 연구를 해서 이제 겨우 기계도 사놓고 했는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파출덩어리가 될 것이고 예, 저희들의 레시피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북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해서 밥 먹고 살아가라고 해야 될 텐데 저희 통일약과가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예산만 투자만 되면 정말 공장을 세워가지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벌렸다가 제가 나름대로 소심해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통일약과 많지도 않아요. 이제 뭐 한 200~300개 남아있나?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아쉽다고 하지 마시고 예,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선물 세트도 뭐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한 100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뭐 한 60~70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늘은 나가서 폐업할까, 내일은 나가서 폐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재인 이 코로나 정치 방역에 장수가 없네요. 영 빼는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2,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 500명 넘게 줄을 서 있어가지고 언제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이게 2,700만 원 받아와봤자 그게 뭐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쌓인 그 빚은 누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재산을 안 넘겨줘도 좋은데 부채만은 넘겨주지 말아요. 이렇게 말했던 게 요즘에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부채를 넘겨주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폐업을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후원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 약과를 구매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물 세트 구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탈북자들 또 먹여 살릴 수가 있고 탈북자들이 먹고 살아야 김정은이가 기뻐하지 않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